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유통기업의 환경 중에서 기업 내부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인 환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유통업체의 어떤 내부나 외부의 기업 유통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유통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통기업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상품, 어떤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하는 어떤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요소 중에서 어, 기업 외부적인 요인을 거시적인 환경, 기업 내부적인 요인을 어떤 미시적인 환경. 그래서 기업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업 내부 환경, 외부 환경. 그래서 기업 내외부의 어떤 어,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시간에는 외부 환경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이번 시간은 내부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떤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유통기업도 어떤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이야말로 경영자나 관리자의 어떤 그 능력은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하는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분석하고 어떻게 환경이 변할 것인지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식견을 갖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 요인을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미시적인 환경 중에서 예, 소비자를 볼 건데,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특정 유통업체의 예,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어떤 업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그 기업의 소비자라든지 그 기업과 관계되는 공급업자, 파트너, 요즘은 이제 파트너, 협력업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쟁업체, 경쟁업체, 그 다음에 노동조합, 그 회사의 구성원들, 그다음에 주주. 그래서 그 특정 기업과 관련되는 사람, 그 이해관계자를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유통업체, 뭐 백화점이면 그 백화점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집합, 이러한 부분을 그 기업의 어떤 미시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중에서 자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영업의 주된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 어떤 그 판매 수단으로서 어떤 영업의 원천, 수익의 원천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떤 제조업체라든지 다른 데 같으면 뭐 정부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유통업체는 자기의 수익의 원천이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기 고객은 어떠하신지, 소비자라기보다는 자기의 고객이 누구인가, 고객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러한 부분이 그래서 그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객 분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고객의 욕구 변화는 유통 전략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 고객의 시간의 효율적인 사용 및 여가 시간의 활용을 더 원하기 때문에 홈쇼핑이라든지 인터넷 쇼핑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발전되는 거죠, 고객들이.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꾸 변하니까 그 변화에 걸맞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에는 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고객이 주가 되니까 백화점을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백화점을 먼저 만들어서 영업을 하다가
하다가 홈쇼핑 어떤 고객들의 홈쇼핑 부분에서 홈쇼핑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을 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롯데닷컴을 만들어서 뭐 인터넷 쇼핑몰에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을 만들어서 편의점 사업에 진출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온오프라인을 통합하려고 하고 고객이 바뀌니까 그 바뀌는 고객에 걸맞게 회사가 변신을 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어떤 백화점 고객에서 지금은 이마트로 바뀌었다가 이마트에서 이제는 SSG닷컴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온라인 기업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기업을 바꿔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소비자가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게 기업을 변신해 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있어 보이는 것과 결발한 소비자. 이 부분은 이제 한 가지 트렌드로서 어, 어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해서 소비 패턴이 페이크 슈머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와 소비자를 의미하는 컨슈머인데 진짜보다 가치 있는 가짜, 그러니까 체험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소비를 한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진짜보다 멋진 가짜에 열광한다. 그래서 동물 복지와 환경 문제까지 고려한 윤리적인 사회적인 어떤 소비를 추구하면서 체험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물질보다는 경험에 투자하고 경험을 소비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발달돼서 렌탈 소비라든지 그다음에 공유 사업 이런 부분이 발달하는 거죠. 렌탈 사업의 대표적인 거가 이제 뭐 그 정수기, 비데 이런 부분을 하는 웅진에서 하는 그게 초보자 초기에 투자를 했으면서 지금 이제 어떤 이런 부분이 화랑을 맞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전제품 렌탈 이런 부분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이제 공유 경제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소비자들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게 유통업체들이 변신을 해가는 이러한 부분은 어떤 환경을 그만큼 잘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공급업자라고 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좀 트렌드를 협력업체라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만약에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상품을 자기네가 제조해서 판매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상품을 여러 협력업체들한테 받아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협력업체를 잘 선택하느냐, 어떤 협력업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매출액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급업자를 잘 이해하고 공급업자를 관리하고 이러한 부분이 공급업자가 어떻게 변화되고 공급업자의 출현 이런 거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업자에 의해서 자기의 또 가격이 바뀌니까 공급업자가 얼마만큼 잘 좋은 가격에 우리 이 상품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의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이 유행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G마켓이 상당히 온라인 시장의 플랫폼이었다면 오프라인 시장에서는 백화점 같은 경우가 사실은 플랫폼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어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플랫폼이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상품을 갖다가 파는 공급업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G마켓이라는 이런 데서 온라인 쇼핑에서 G마켓에 가입해가지고 상품 판매하는 이런 것처럼.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공급업자들이 누가 공급업자인가에 따라서 파트너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사업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공급업자를 관리하고 공급업자를 유치하고 발굴하고 이러한 역할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죠. 환경 면에 있어서.
그래서 공급업자의 자원, 공급 능력과 안정성 및 가격은 기업의 원가와 가격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업자가 필요한 시점에 제품을 적기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자기 사업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공급업자만 잘 만나면 내가 자본이 없어도 장사할 수 있는 거죠. 공급을 그냥 받아다가 팔아서 고객한테 판매된 돈으로 바로 공급업자의 돈을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급업자 이제 이런 부분이 프랜차이즈하고 또 발전하는 거죠. 프랜차이즈로 발전하면 독점적인 공급 계약이 되는 거죠. 내가 이디야 커피숍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디야 커피만을 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디야로부터 공급을 독점적으로 받아서 소비자에게 이디야 커피를 판매를 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그 이디야 어떤 프랜차이즈에 의해서 예속이 되는 거지만 내가 기술이 없다든지 경험이 없어도 이디야의 본사의 경험과 능력을 받아다가 나는 판매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공급업자를 잘 만나는 거가 유통에서 중요한데 그것을 어떤 결정판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내가 롯데리아 프랜차이즈를 한다 그러면 롯데리아의 상품을 받아서 파는 거잖아요. 롯데리아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 조금 요즘 이제 어떤 롯데리아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좀 시들해졌지만 한 몇 년 전만 해도 롯데리아 사장이다 그러면 롯데리아의 프랜차이즈 점주인데 프랜차이즈 점주만 하면 자영업계에서 되게 알아주는 점주였다. 근데 지금은 맥도날드도 프랜차이즈화가 돼가지고 맥도날드 점주도 알아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아니라 본부 전용 프랜차이즈니까 좀 저희가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경쟁업체. 우리가 이제 경쟁자가 얼마만큼 있느냐, 경쟁이 없느냐에 따라서 유통업체는 상당히 사업의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내가 슈퍼마켓을 혼자 100평 정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해피하고 지속적으로 장사를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환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온라인 홈쇼핑이 온라인으로 돼서 다른 데서 전부 다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그런 어떤 예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지만 1000세대에 고립된 지역에서 뭐 나홀로 100평짜리 매장을 한다. 경쟁자가 없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경쟁자라는 거는 나의 어떤 특히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제조한 상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상품을 가져다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경쟁자의 출현은 상당한 영업의 타격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영업의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라고 하는 거는 되게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유통업체에서. 그래서 경쟁자란 특정 시장에서 고객들의 욕구나 그와 유사한 욕구를 만족시키겠다고 여겨지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기업이다. 그래서 경쟁 기업은 동일 시장을 대상으로 유사한 제품을 생산, 판매할 부분이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도 경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이제 경쟁자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혼자 하고 있는데 어떤 동네에서 옆에 GS 25시가 들어온다든지 CU 편의점이 들어온다든지 이게 경쟁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 홀로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경쟁점이 들어오면 그걸 고객을 나눠가지고 물론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다든지 전철이 개통이 됐다든지 시장이 확대돼서 경쟁자가 한 사람이 더 들어와도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쟁자가 들어오면 동일한 상품을 양쪽 집에서 파니까 시장은 나눠질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순대, 뭐 떡볶이, 신당동 떡볶이 거리, 의정부의 뭐 부대고기 거리 이런 것처럼
그 관악구 봉천동의 순대타운 이런 것처럼 순대를 파는 집이 몰려있으면 한 집이 아니라 몰려있고 떡볶이집이 몰려있고 부대찌개집이 몰려있으면은 그 시장 자체가 다른 지역에서 나의 예? 나의 고객도 있지만 다른 옆집의 고객을 불러와서 시너지 효과를 해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수 있는 거죠. 혼자 장사하는 것보다. 그런데 많은 유통업체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경쟁자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의 어떤 침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례로서 중소납품업체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고 으로써 백화점, 대형마트가 어떤 이런 부분을 분담해 준다는 건데 공정거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어떤 그 대형 유통업체에 공급하는 납품업체들에게 표준 계약서를 써가지고 어떤 표준 계약서를 써서 가격이 인상이 된다든지 그러면 원재료 가격도 상승해주고 그리고 또 그, 백화점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을 파견해서 근로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법으로 제재해서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해서 어떤 백화점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을 법으로 조정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없으면 백화점에서 너무 어떤 사람 중소업체에게 부담을 시켜주는 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납품업체에게 표준 계약서를 작성토록 해서 준수하도록 해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주는 효과를 해서 중소기업을 보호도 하고 또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이 그 어떤 갑질하는 소위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계약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러기 전에는 백화점 같은 데서 뭐 시설 인테리어를 뭐 납품업체에게 부담을 시키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백화점에 근무하는 거를 브랜드 단위로 사람을 많이 투입받아서 근무하게 한다든지 자기네 직원은 백화점 직원은 없이 납품업 협력업체 직원들만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됐었다는 거죠. 그런 거를 법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라는 거를 정립해서 표준 계약서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백화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걸 방지도 시키고 중소기업을 보호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어떤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을 함으로써 조금 더 투명한 기업, 그다음에 어떤 법적인 보호가 되는 중소기업 보호가 되는 기업 환경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죠. 월마트가 아모전에 맞서 차별화 전략을 한 사례. 이건 이제 뭐 어떤 사례냐면 월마트 같은 데서 아마존에서 반품을 하는 것보다는 월마트가 반품하는 거가 더 편리하다는 거죠. 왜냐면 월마트 가서는 매장이 많기 때문에 그 매장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반품 업무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대처한다는 부분. 좀 보면 월마트 가는 모바일 앱에서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매장을 찾아가 직원에게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보여주면 반품 처리를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월마트가 반품 서비스를 간소화함으로써 어떤 그 아마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예? 인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거죠. 차별화된 서비스로. 그래서 월마트의 비교 우위는 미국 전역에서 실제 매장에 월마트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가능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월마트 매장이 4,700곳인데 미국 인구의 90%가 반경 16km 안에 월마트 매장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좀
반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온 오프라인이 결합됨으로써 아마존이 단독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16km 안이 아니라 10km 안에 뭐 경쟁점이 다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하고는 좀 스케일이 미국은 좀 다르니까 이런 부분이 일단 16km도 가깝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하나의 중요한 어떤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래서 물론 꼭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래서 무노조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 이제 노동조합을 못하게 최고의 급여를 대우해주고 뭐 서비스를 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노동조합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어찌됐든 그 기업이 종업원들의 복지 이런 거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 된 거죠. 그렇지만 또 기업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든지 관리자 입장에서는 노동조합하고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해야만 직원들의 그러니까 어떤 사기도 올라가고 또 자율적인 참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복지가 향상되는 거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기업에서 상당히 어떤 뭐 예전에는 반대만 하는 부분보다는 이제는 조금 서로 협력관계, 노사가 협력하는 회사가 좀 발전하는 회사 이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 해야 될 만한 사안을 노동조합이 있지만은 유통업체에서도 뭐 고충 처리라든지 이런 걸 해서 어떤 뭐 백화점 신세계라든지 현대 롯데백화점 이런 데는 복지를 위해서 고충 처리 서비스를 종업원들의 고충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뭐 어떤 그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뭐랄까 타가소라고 하는 말고 뭐 어린이집 그러니까 전용 기업의 어린이집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출연하고 그러한 서비스를 많이 하는 것은 이렇게 노동조합과 같은 종업원들의 복지가 그 회사의 복지 계속 기업을 하는 거에 필수 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주주의 역할은 여러분들도 주식을 이제 좀 투자하고 그러는데 주주라고 하는 거는 대주주도 있고 소액주도 있는데 우리가 주식을 조금이라도 투자하면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떤 주인 관점에서 내가 주인이 돼도 좋다고 하는 기업에 투자하라. 그래서 주식 투자 이런 부분 이제 열풍을 불기도 하는데 어떤 주주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추세니까. 그래서 주식회사에서 주주는 실제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집단으로 대주주 혹은 소액주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로 구성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출하기도 하고 경영활동은 방향을 결정하는 환경 요인이 되기 때문에 주주의 역할이 주주가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주주들의 경영자의 어떤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기업에서 파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대형마트의 노동조합이 어떤 연합회로 서비스 노조로 하나로 통합됐다는 사례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에 노조가 보면 지역별 노조가 있고 산업별 노조가 있는데 자동차 산업 노조 뭐 이런 것처럼 유통업체도 유통업체 서비스 산업 노조라고 해서 서비스 산업 노조가 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민주노총 산하의 서비스
노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 산업 노동조합은 국내 대형마트 90%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도 빅3 대형마트 노동조합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이 됨으로써 실제로 열악했던 그 영화에도 나오죠. 카트라는 뭐 그런 영화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마트가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트 노조는 산별 노동조합으로 각 기업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마트에서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하청, 파견, 용역 노동자까지 포괄한 노동자다. 이 얘기는 주차, 서비스,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서비스 노조가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유통산업에 그 어떤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고 그리고 임금 인상이라든지 저임금을 좀 타파하는 계기도 됐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형 유통업체에서 어떤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 같은 것들을 뭐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하나의 큰 어떤 그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CJ 쇼핑과 CJ E&M이 합병해서 유통과 미디어가 결합됐다. 이거는 이제 특정 기업이지만 이런 식으로 CJ 같은 경우는 CJ CJ 같은 경우는 뭐,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뭐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홈쇼핑하고 뭐 주 홈쇼핑하고 뭐 어떤 영화 사업, 미디어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합병을 통해서 유통과 미디어가 결합됐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GS 같은 경우는 GS 편의점, GS 홈쇼핑을 가지고 어떤 GS 슈퍼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그 통합화에 대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회사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GS 그룹으로 LG 그룹에서 분화돼서 어떤 그런 것처럼 CJ도 이렇게 통합이 돼서 어떤 시너지를 일으키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은 CJ ENM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음식이라든지 어떤 TV와 인터넷을 통해 바로 구입하거나 TVN PD가 만드는 홈쇼핑 프로그램을 이렇게 체험,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홈쇼핑과 TVN의 결합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물론 이거가 있기 전에도 뭐 아침마당 같은 데서 건강식품 같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떤 토론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보면은 홈쇼핑에서 그 비슷한 상품들을 막 그 방송을 하는 경우 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TV CJ 홈쇼핑에서 3월 달에 어떠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2월 말에 TVN에서 어떤 TV 프로그램 편성을 해서 방송을 하고 그거를 3월 달에 CJ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는 이러한 부분으로 결합돼서 판매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너지를 효과를 기업 입장에서는 내는 건데 기업 입장 아닌 거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CJ 쇼핑을 위해서 CJ TVN이 악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위해서 미디어가 귀속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어쨌거나 이렇게 결합에 의해서 유통기업으로 경쟁력 있는 유통기업으로 커가나가게 위해서 어떤 글로벌 융복합 미디어 유통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합병을 했다. 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유통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거 얘네도 온 오프라인 통합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롯데 롯데닷컴에서 주문해서 아파트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다 배달이 되지만, 원룸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배달 가봐야 또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바로 인근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롯데 슈퍼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을 롯데마트에서 주문하고 롯데 슈퍼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결합해서 온오프라인을 결합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내서 그런 부분이 실제로 서비스에 이용이 되는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떤 그 기술 발달 이런 거에 의해서 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서로 융합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써 고객들을 좀 묶어줄 수 있는 거죠. 온오프라인을 통합함으로써 고객을 자기네 고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 홈쇼핑, 편의점, 백화점, 마트 이런 걸 통합해서 일단 롯데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롯데 백화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슈퍼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배달도 직접 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찾을 수도 있고, 이러한 서비스들이 융합 결합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기업이 많이 바뀌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기업의 내부적인 환경으로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유통업체에서 바뀐다. 그래서 유통업체의 소비자가 개별화되고 또 공유하고 렌탈하고 체험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부분. 그 다음에 공급업자, 경쟁자의 출현이 유통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그 다음에 노동자, 주주가 또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통합에 의해서 기업이 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합을 통해서 어떤 변신을 해가는 부분이 그 환경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기업을 변신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